다친 건 다리였는데 움직이지 못한 건 내 마음이었다. 집도 가족도 내겐 잠시 멀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 속에 그녀가 들어왔다. 간병인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나는 조금씩 그녀에게 기대기 시작했다. 사고는 갑작스러웠고 재활은 생각보다 길었다. 내 나이 49.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휴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아내는 한동안 친정의 아이들과 머무르기로 했다. 나는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 있게 된 사람이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의 말에 처음엔 거부했다. 누가 나를 씻기고, 누가 나를 먹이고, 누가 내 곁에서 하루 종일 머무른다는 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그녀가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선생님 간병 맡게 된 이지현입니다. 처음 본 그녀는 너무 조용해서 목소리조차 귓가에 오래 남았다. 첫날 그녀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면서 내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고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녀가 왠지 모르게 편했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친절을 무기로 과하게 다가온다고 들었지만 그녀는 달랐다. 물이랑 약 이쪽에 두겠습니다. 짧고 정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병실을 나갔을 땐 공간이 더 허전해졌다. 둘째 날 아침 씻기 위해 침대를 일으켰을 때 그녀가 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어깨 쪽부터 닦아드릴게요. 그녀의 손이 천으로 내 피부를 조심스레 닦아내던 그 순간 나는 숨을 한번 깊게 삼켜야 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감정은 없었지만 그 속엔 배려가 있었다. 그게 오히려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베개를 정리해주며 말했다. 잘 주무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를 들으며 나는 오래 잠에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머문 베개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내가 그녀에게 기대기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던 것 같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그녀의 발소리를 기억하게 되었다. 복도 끝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슬리퍼 소리. 처음엔 그게 간병인의 일상이라 여겼지만 이젠 이상하게 그 소리를 기다리게 됐다. 오늘은 통증 심하셨어요? 그녀는 날씨처럼 물었다. 짧고 조용하게. 아니요.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밤이었다. 열이 올랐다. 몸이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괜찮으세요? 그녀였다. 물수건과 해열제를 들고 들어왔다. 미리 챙겨둘 걸 그랬네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녀는 말없이 물수건을 이마에 얹었다. 그 손길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온도였다. 오늘은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밤새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침대 옆 작은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빛이 꺼진 병실, 침대 위에서 나는 가만히 그녀의 실루엣을 바라봤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말없이 지켜봐주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지연 씨. 나는 아주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냥 제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나는 너무 따뜻하게 들렸다. 그녀는 다시 나를 보며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괜찮아지고 계셔서 기뻐요.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그녀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었다. 전날 밤 열이 내리고 나서도
나는 잠시 눈을 뜨지 않았다. 그녀가 아직 방 안에 있을까 싶어서 문득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괜찮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 조용하고 맑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 덕분에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이불을 정리했다. 하지만 내 눈엔 그녀의 손끝, 발소리, 숨결까지 모든 게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아침 드실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내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베개를 정리했다. 어깨와 손목 사이 닿은 건 수건이었지만 그 안의 온도는 분명히 그녀였다. 나는 침묵했다. 입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은 죽 대신 미음 준비했어요. 속 좀 편하게 드시라고요. 지연 씨는 아침 안 드셨어요? 내가 먼저 물었다. 처음이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전 일찍 먹었어요. 매일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젓고 아주 짧게 웃었다. 힘들죠. 그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그녀는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그 몇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TV 소리도 창밖의 햇살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문이 열렸다. 늦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괜히 팔을 움직이며 다른 걸 생각하는 척을 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좋은 표정이네요.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 그래 보여요? 네. 요즘엔 자주 웃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팔에 혈압계를 감았다. 닿은 건 기계였지만 떨린 건 내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잠깐 창문을 열며 물었다. 선생님은 퇴원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진짜 혼자 걷고 싶어요. 누구 눈치도 기계 소리도 없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사람 없는 데 걷는 거. 우리의 시선은 다시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공기처럼 서로를 감쌌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흘렀다. 처음엔 고통의 시간이었다. 움직일 수 없고 의존해야만 했던 시간. 하지만 이젠 다르다. 그녀가 있는 시간이 내 하루 중 가장 안정되는 순간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익숙하고 가끔은 위로처럼 느껴진다. 그날 아침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상처 부위의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고 있었다. 조금 따가우실 거예요. 금방 끝낼게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끝이 붕대를 풀던 순간 내 팔에 스치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통증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을 때 나는 망설였다. 통증은 없었다. 그저 감정이 올라왔을 뿐이었다.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그녀가 미소 지었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 미소는 마치 내 안에서 어떤 문을 열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약 봉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무심히 물었다. 지연 씨는 왜 간병인이 됐어요? 그녀는 손을 멈추더니 창밖을 잠시 바라봤다. 누군가의 아픔을 지켜보는 게 이상하게 나한테 잘 맞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날도 있지만 그 사람과 조금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참 묘하죠. 그 순간 그녀는 날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은 그런 시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의 눈빛에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을 오래 머금었다. 지금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입가에 맺힌 미소는 내 대답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그녀의 손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나는 더 이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 사람은 하루 중 단 5초만으로 누군가를 잊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 그녀와 나는 말보다 눈빛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걸 느꼈다. 그날 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병실은 고요했다. 나는 잠든 척 누워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였다. 불을 끄기 전 그녀는 내 옆에 와서 말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나는 눈을 떴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시 말없이 돌아섰다. 그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지연 씨.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정지된 듯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고 묻는 그녀에게 같이 있고 싶어서요 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혼자 있는 게 싫었다고,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시선을 창가로 돌리며 말했다. 오늘 밤 공기가 좀 차네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 그 조용한 병실이 어쩌면 가장 큰 대화였는지도 모른다. 한참 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이제 가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문을 열기 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일도 똑같이 올게요. 그 말에 나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릴 수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 나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날 밤 꿈속에서도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감정을 품은 채. 퇴원 하루 전날이었다. 의사와의 면담이 끝나고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늘어났다. 짐보다 더 무거운 건 이 방에서 함께했던 기억들이었다. 그리고 그녀였다. 내일이면 퇴원이시네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또렷하게. 이제 혼자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그 고개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수건을 정리하고 침대 옆 선반을 닦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조용히 비웠다. 그 모든 움직임이 왠지 이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그녀는 멈춰섰다. 감사했어요. 정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편안했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그녀를 향해 앉았다. 혹시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건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만나는 거죠. 그 말이 어쩌면 이별보다 더 깊이 남았다. 문이 닫히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연 씨. 그녀는 잠깐 멈췄다. 정말 고마웠어요. 말은 못했지만 저한텐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정적 속에 따뜻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간병인이었다. 그저 직업으로 내 옆에 있었던 사람. 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다시 사람으로, 다시 남자로 숨 쉴 수 있게 해준 존재였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짧은 인연에도 긴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도.